안녕하세요. 맥키니 지혜투자 클럽입니다. HLB를 둘러싸고 지금 호재 악재 관련되는 부분 한번 점검해 보면 1월 초 이후에 12월 달 FOMC 의사록 공개 이후에 월가에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3월 금리 인하가 아니라 5월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서 금리 인하 경계감이 지금 계속 이제 확산되고 있죠. 그리고 400만 주대 중반에서는 공매도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이 주춤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CBBW 관련되는 물량도 지금 출회되고 있는 이런 좀 수급 압박도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 호재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그 다음 날이죠. 이제 수요일 되면 진양군 회장의 또 부산 지역 IR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19일에는 아스코 GI 관련해서 이제 PT 관련되는 부분, 두건 관련해서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만 관련해서 이제 간세포함 관련해서 앱스트릭 관련되는 부분들 또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21일 작년도 이제 21일에 주총 이후에 코스피전 관련되는 부분을 승인했기 때문에 자, 이 서류 관련되는 부분을 거래소에 어떻게 좀 제출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서도 이제 이 부분들이 영향을 받으면서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섹터 쪽에서는 제약바이오가 가장 지금 1순위로 세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ETF를 보더라도 SPDR 이제 S&P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도 보면 작년 11월달 10월달 저점 대비해가지고 60달러 정도 부근에서 지금 이제 90달러 거의 한 50%가 올라갔고 가격 조정도 이제 뭐 양호한 선에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자,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제노믹 이제 레볼루션 ETF 같은 경우에도 20달러 초반에서 이 30, 여기도 이제 50% 일단 넘게 이제 올라와서 ETF가 이 정도로 올라왔으니까 그 미국 시장에서 이제 바이오 관련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강하다는 부분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슨 이제 디렉시온 데일리 S&P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무려 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예. 50달러 부근에서 14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예. 굉장히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여전히 가장 지금 강한 섹터로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은 여전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매크로 변수인 금리단 관련되는 부분이 좀 어떻게 바뀌느냐. 그래서 보통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CME 쪽의 패드워치 관련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1년에 8번 정도 FOMC를 할 때 여기가 어떻게 이제 통계적으로 좀 변하는지를 살펴보시는 사이트죠. 그래서 1월 달에는 지금 1월 말에 FOMC가 있기 때문에 19일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패드워치 툴에 보시게 되면 각 이제 그 타켓 레이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1년에 8번이잖아요. 올해로 보시게 되면 8번이 잡혀 있고 각 날짜를 치게 되면 현재 이제 커런트 금리가 5.25에서 5.50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1월달 이제 FOMC에서는 그냥 동결이 거의 95.9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월달에는 금리 뭐 인하보다는 기존 뭐 12월달에 이어서 1월달에도 그냥 금리는 동결되는 분위기가 95.9. 하루 전에는 이제 뭐 95.9. 그 다음 일주일 전에는 93.8. 한 달 전에는 97.8이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여기에서는 동결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월가가 이제 가장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나왔던 부분은 3월 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3월 24일, 3월 그러니까 20일에 이제 펼쳐지는 FOMC는 이제 전 FOMC 하고 난 다음에 한 달 반 있다가 이제 그 다음 FOMC가 펼쳐지죠. 그러면 이제 5.25에서 5.50 요 커런트 관련되는 부분이 유지될 부분이 3월 달에 팍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25bp 정도 베이비 스텝으로 낮추는 최초의 금리 인하가 이제 3월 달에 나올 어떤 기대값들이 현재 70점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64.7이니까 이게 좀 올라갔긴 올라갔어요. 그리고 일주일 전에는 62.3. 그 다음에 한 달 전 12월 11일 정도에는 42.3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이제 주춤한 어떤 흐름이 있는 상황에서
5월달 관련되는 부분, 그러면 이제 상반기에 그 5월달 관련해서 보시게 되면 5월달은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이제 커런트가 5.25, 5.5 그래서 이제 뭐 동결 금리 인상, 동결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거의 없죠. 그러니까 5월달의 분위기는 25bp 빠지고 그 다음에 좀 더 빠진 부분이 더 많잖아요. 그럼 합해보면 이렇든 저렇든 94%가 5월달에 지금 포지션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거의 이제 뭐 이렇게 빠지든 금리 인하가 거의 5월달에는 굉장히 높은 수치로 지금 두 개를 합해보면 거의 80% 이상의 어떤 흐름들을 이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3월달에 어떤 흐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동결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26.8이니까 5월달에 비해서는 좀 높잖아요. 그래서 자 3월이 될 것이다 했던 부분에서 5월달에 어떤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것도 1월달의 이야기라든지 1월달에 이제 지표에 따라서 이것도 바뀝니다. 항상 이게 고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은 이런 부분들의 기준 금리 인하 관련되는 부분의 사이클을 통해서 시장에 선반영했다가 뭐 속도 차이가 있는데 이게 11월달, 12월달에 굉장히 많이 빨리 반영해버린 거죠. 12월달에 뭐 HLB 같은 경우에도 거의 60%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이제 3월달 분위기가 계속 강화되었으면 추가적으로 상승하면서 이제 숏스퀴즈까지도 나올 수 있는 어떤 분위기였는데 이게 어사롭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시기라든지 뭐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 좀 이제 불확실성이 나오면서 이 수치들이 좀 줄어버린 거죠. 3월달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방위적으로 제약바이오의 한국이라든지 미국 쪽에도 영향을 일단은 주고 있다는 게 뭐 부분들이 이제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상으로는 HLB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메자닌 자금의 어떤 물량들이 이제 16일날 그리고 이제 뭐 9일날 요렇게 지금 다음 주에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제 16일날 이렇게 잡혀져 있으니까 12하고 BW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78만 주대 이렇게 되면 오늘 거래량의 절반 정도의 일단 물량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어떤 나름 오버행 관련되는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이제 공매도 관련되는 부분들도 오늘 뭐 공매도 거래량이 뭐 이렇게 전일보다는 좀 늘어났습니다만 중요한 부분들은 10일자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이게 3일 정도 디레이 되니까 그래서 460만 주대까지는 잘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게 내려간다는 말은 이제 쇼커버링이 계속 나온다는 소리잖아요. 그럼 이제 주가에 이제 긍정적인데 그 1월달 이제 작년 말부터가 1월달에 보시게 되면 좀처럼 여기가 안 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정체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장중에 쇼커버링 관련되는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신규 매수가 합작을 해야 이제 12월달 같이 이제 몸통이 있는 양봉을 내면서 거래가 폭발하면서 공매도를 압박하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나오지 않으니까 이 공매도가 줄어서 그렇게 됐던 건지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하여간에 이제 이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게 한 일주일 넘게 지금 주춤한 상황이단 말이죠. 그리고 있으면서 또 심리적으로 보시게 되면 대차거래 체결해 보시게 되면 공매도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보면 공매도가 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대차거래 체결이 사안보다 훨씬 많죠. 이게 원래 이제 대차거래가 공매도를 위해서 주식 차익 관련되는 부분이 이제 가장 뭐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제 공매도 금지하면 주식 차익 관련되는 부분이 줄고 이제 기존에 있는 부분이 상한이 늘어서 이 대차거래 잔고 자체도 2100만 주대에서 2300만 주대니까 거의 뭐 700만 주 이상 이게 준 거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상한이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많다가 지금 이제 공매도 관련 그러니까 체결이 지금 조금 이제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ETF 설정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주식 대여 뭐 결제 목적으로 또 이게 대차 관련되는 수요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공매도 관련되는
이 쇼커버 관련되는 부분들도 이제 이런 상황이고, 거래량이 또 주니까 신규 매수도 밑단에 가면 좀 나오지만 강하게 좀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향을 좀 주고 있는데, 반대로 보면 또 이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16일 지나고 나면 17일에 이제 IR이 부산 쪽에서 있거든요. 예, 부산 쪽에서 IR이 또 있기 때문에 이때 이제 진양군 회장이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할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월 말로 예상되는 캄넬리주맙의 이제 CMC 관련해서 구체적인 이제 팩트가 사실은 이제 언론상으로 나와야 이 부분들이 그 지난 IR을 통해서 언급은 되어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만,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공식화되는 어떤 부분에 항서제약 쪽에서 어떻게 나왔다, 뭐 왜냐하면 폼제 483 관련되는 부분이 나오면 15일, 30일이니까 뭐 1월 말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 중간에 1월 달에도 IR을 여러 군데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좀 더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아스코 GI 관련되는 부분에서 이제 발표 관련되는 부분에서 실제적인 어떤 이제 Patients Reported Outcome, 이 프로 관련되는 부분들이 발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여기에서 데이터가 좋다라고 하면 간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뭐 경쟁 상대인 로슈라든지 아스트라제네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이제 가다가 이제 뭐 그 치료 중단 관련되는 부분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이 결과가 좋다라고 하면 기대감이 높아지는 어떤 역할을 또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R 관련되는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 그 다음에 결국은 저는 좀 이제 1월 달에 계속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진양권 회장이 이제 이 IR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주관사와 이제 결정적인 어떤 좋은 시점을 따진다로 하는데, 그냥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왜 빨리 안 하는지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패시브 자금의 수급 효과가 1000억이니까 여기 돈들은 이제 상장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오는 돈들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미리 집어넣어 버리거든요. 그 12월 달에 급등해 버리니까 이 특례 편입 관련된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연기금도 사버리고 뭐 그냥 기간이라든 신규 매수도 계속 급등해 버리면 숏스퀴즈도 나올 수 있고, 야, 이 특례 편입되면 일단 빨리 사놔야 된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패시브 자금이 막 들어와 버리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선제적으로 빨리 이제 신청을 해버리면 어차피 45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면서 미리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꼭 이제 1000억 정도의 수급 효과라기보다는 주식은 어차피 수급은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긍정적인 어떤 부분을 버티면서 1월 말에 나오는 어떤 이제 결과들을 좀 버틸 수 있는 재료 부분들이 이제 이 부분도 좀 이야기가 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코 여기는 이제 19일날 돼봐야 아는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17일에 있는 부산 IR에서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또 시장에 흘러나오게 되면 거기에서 또 이제 굉장히 좀 충돌할 수 있는 수급상으로 그런 어떤 모습을 좀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그래서 주가 측면에서 이 48,000원에서 살짝 이탈되었습니다만 더 이상의 가격 조정이 사실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뭐 주가랑은 뭐 꼭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어떤 재료들이 다음 주에는 나름 부딪히잖아요. 17일에 그 다음에 19일에 그리고 기존의 어떤 물량들도 들어왔을 때 어느 편의 어떤 힘들이 이제 시장에 더 강하게 나오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이제 강화가 된다면 1월 말이나 2월 달 초에 나오게 되는 캄넬리주맙 관련되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나왔던 IR의 그 결과보다는 좀 더 이제 구체화된 뭐 이야기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부분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주가 흐름에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가격 조정 없이 플랫형으로 가면서 다시 이제 위로 올리는지 여부가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제 거래량이 늘면서 제대로 된 양봉이 하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양봉이 하나가 이제 1월 달에 1월 2일 나왔던 이 정도 수준의 양봉은 나와야 되는데 그 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연봉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양봉이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다음 주에 이 부분이 나오는지 여부가 이후에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게 안 빠졌다가 이제 올라가야 이게 강하게 되는 거고,
빠졌다가 올라와 버리면 또 이제 시간 걸리고 이렇게 그 자금이 소모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강하기 위해서는 이 버티는 힘들이 얼마나 강한지에 따라서 이제 이 상승 파동의 강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모습이 다음 주에는 좀 더 이제 이 재료를 본다라고 하면 구체화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서 흐름을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뭐 구체적인 부분이 뭐 궁금하신 부분들은 무료 카톡방 진행되고 있으니까 문자로 참여 이렇게 남기시면 같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